지금 저는 뭐 이더리움 좋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은 저는 2025년에는 전량 매도할 생각이에요. 이 전량을 매도하고 나면은 비트코인을 더 살 겁니다. 알트 시즌이 정말 오게 된다면, 알트의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그거는 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현물 ETF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 뭐 67,000달러 넘고, 아까 그 우리나라 가격으로도, 업비트 가격으로도 9,300만 원 넘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현물 ETF도 분위기가 당연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4일 연속으로 플러스죠. 근데 플러스 규모가 꽤 커요. 심지어 한 3일 동안은 블랙락이 빵이었거든요. 3일 동안 빵빵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꽤 크게 유의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막 1억 달러, 3억 달러. 지금 막 한 3억 달러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집 나갔던 블랙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이때 한 번밖에 안 나긴 했지만 마이너스도 나오고 계속 빵표가 많았거든요. 계속 빵표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한 1200만 달러, 2100만 달러, 1000만 달러대 정도로 소액만 들어올 때도 소액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어저께는 꽤 유의미하게 9300만 달러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물론 원래 블랙락은 1억 달러 매번 넘게 들어오곤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조금씩 플러스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을 사는 사람이 계속 있네요. 수수료도 비싼데 왜 살까? 그레이스케일을 사지 말고 차라리 이런 애들 샀으면 좋겠거든요. 수수료 비싸서 또 다시 또 뛰쳐나올까봐. 네,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요즘에 ETF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네, 되게 좋아요. 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건 홍콩 ETF인데, 홍콩 ETF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네, 여기가 비트코인이거든요. 뭐 거의 빵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지금 뭐 별로 안 좋죠. 네, 홍콩 ETF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형편없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나중에 혹시나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네, 그때는 좀 크게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홍콩 ETF 안 보고 있어요. 네,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ETF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트위터인데 에릭 발추나스라는, 네, ETF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 요즘에 그 13F라는 기업 보고서가 계속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아이비트거든요. 블랙락의 아이비트인데 놀라운 수준입니다. 400개가 넘었어요. 총 414개 기업이 이거를 좀 갖고 있거든요. 다른 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다 비트코인 관련이죠.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블랙락, 아크, 이렇게 4개의 기업은 되게 많죠. 뭐 한 100개 정도 되고, 피델리티 200개 넘고, 블랙락은 414개. 엄청 많잖아요. 다른 데에는 이게 보통은 20개가 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보통의 경우는 되게 소액입니다, 다. 그러니까 20개만 넘어도 잘했어 하고 박수 치는 수준인데, 지금 뭐 블랙락이나 비트와이즈 뭐 요런 거는 몇백 개 수준이잖아요. 뭐 414개. 이거는 거의 역대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우 성공적으로, 역대급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아이비트에 투자한 기업이 한 400개 기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네, 요 회사에서는 7억 8,500만 달러. 네, 엄청난 규모죠. 7억 달러 정도 되면은 조 단위거든요. 조 단위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곳들도 여기도 뭐 2억 3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뭐 되게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여기는 FBTC, 피델리티 것도 비슷한 물량을, 네,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한 414개 기업 정도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첫 분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 해잖아요. 그리고 첫 분기고 이렇게 훌륭하게 마케팅이 된 이상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 때문에라도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아주 좀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래는 저도 한 2025년쯤에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하고 좀 부동산을 좀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생각을 좀 많이 접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시장이 또 막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은 좀 접었고 한 2030년쯤에 이쯤에 좀 비트코인 좀 많이 오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부동산을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트코인 막 3개를 팔아야 제가 원하는 부동산을 산다고 치면은 나중에 이쯤 되면은 한 0.5개만 매도해도 제가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요새 좀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손해볼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사기보다는 한 5년만 더 참고 어차피 제가 부동산 사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이때 좀 팔아서 좀 사볼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주택자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뭐 내년에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한 2030년쯤에 매수를 해서 뭐 빌딩을 살지 뭐 주택을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봐서 좀 결정을 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ETF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릭 발추너스가 뭐 ETF 전문 애널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이분 포스팅 진짜 많이 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놀라워하는 포스팅들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PS라는 게 초당 트랜잭션 수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뭐 코인을 전송하거나 이런 게 다 트랜잭션이거든요. 솔라나가 좀 압도적으로 1위인 것 같아요. 1초에 1000건이 넘는 트랜잭션이 현재 솔라나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이 코인, 수이가 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수위가 1초에 한 854번 정도 있고 BSC가 바이낸스 체인인데 바이낸스 체인이 한 300대, 폴리곤이 190, 통코인. 와, 통코인도 이게 뭐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코인이거든요. 수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통코인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시총 8위까지 올라왔거든요, 현재. 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통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올랐어요, 통코인이. 저는 이런 코인 알지도 못했었는데 뭐 요렇게 뭐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얘네 잘 나가고 있네 이런 걸 주목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22.8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얕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좀 많이 소외받고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10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800까지 좀 오면은 2,800 정도에는 저는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더 빠져서 뭐 2,500까지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2,800쯤에 사면 요 정도는 한 10% 정도 빠진 거니까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네, 매수를 하는 거죠. 요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요쯤 되면은 한 5월 23일 날 네, 결과 봐서 요쯤에 매수를 하거나 생각 중인데 그때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가장 서름받고 있는 코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마이클 반데 포프라는 분인데 뭐 저도 즐겨보는 네, 트위터이긴 하거든요. 이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비트코인이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팔았대요. 올매도.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 그럼 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망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 팔았다. 왜 다 팔았냐? 좀 기술적으로 말을 해보면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전부 다 팔아치운 이유는 나중에 비트코인을 다시 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다. 엄청 긴 이야기인데 네, 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단순하게 짧게 요약하자면은 이분이 좀 트레이더죠. 그러니까 투자자죠, 투자자. 본인은 현재 비트코인을 다 올 매도했대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 1년 후에 이제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분의 이야기고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쭉 가져갈 생각이고 좀 유망해 보이는 프로젝트, 초기 프로젝트를 좀 들어가서 그걸로 돈을 벌면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더 살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이더리움 좋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나중에 많이 올랐다. 그럼 저도 이더리움은 저는 2025년에는 뭐 전량 매도할 생각이에요. 2024년에 매도할 수도 있긴 하지만 2025년이 될 것 같고 전량을 매도하고 나면은 저도 역시 비트코인을 더 살 겁니다. 제 목표는 2026년 말까지 비트코인을 한 10개 정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2020년 말까지. 지금 보니까 한 5.5개? 네, 비트코인 개수가 한 5.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2배로 늘리고 싶은 거죠. 네, 한번 요렇게 뭐 현금으로 좀 사도 되고 전 일부 선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선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늘리는 게 뭐 목표이긴 합니다. 2029년까지 10개는 좀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네, 2029년에 일부 매도하고 그걸로 좀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현재까지 앞으로 5년 계획은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알트를 사서 유망한 알트를 사서 그 상승분으로 비트를 더 사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트가 더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 뭐 현금으로 그냥 사는 거죠, 비트코인을. 하지만 알트 시즌이 정말 오게 된다면 알트의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그거는 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게 되게 긴 글인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알트코인으로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뭐 세상에 마지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마이클 반데포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몹시 동의하고 있거든요. 네, 퀀텀 이코노믹스라는 네, 여기에 뭐 컨설팅 업체의 대표인 것 같은데 마티 그린스펀이라는 이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할 때까지는 예측이 사실 별로 필요 없다. 일단 이거 돌파할 때까지는 그냥 횡보다. 그 사이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이거를 너무 유의미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매우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뭐 7만 달러가 아니라 7만 3천 달러? 네,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도 한 56K죠. 이렇게 좀 최저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보면 이 박스 안에 있단 말이에요. 73K랑 56K랑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요 사이 움직이는 동안은 그냥 횡보하는 거죠. 횡보. 네, 이게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고점 넘고 만약에 제 생각에 넘자마자 김프가 막 낄 것 같진 않고 한 80K가 넘어가면은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 떠났던 개미들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는데 보통은 오르면 돌아와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80K가 넘으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 여름쯤이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한 8만 달러가 되면은 김프가 또 한 8% 정도는 끼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의 한국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8만 달러에다가 요새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좀 빠졌죠. 1350원까지 빠졌고 빠진다 칠게요. 그리고 김프가 8% 붙는다. 그럼 1.08을 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곱하고 나면은 한 1억 1600? 한 1억 1000만원 돌파하고 한 1억 2천쯤? 네, 요쯤 되면은 개미들이 많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쯤 되면은 한 번 또 이렇게 부응했다가 또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늘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요쯤 되면은 한 20% 조정받으면은 또 한 8천만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요때까지 좀 8,900, 8,000 후반까지는 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가격 정도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인 73K 넘을 때까지는 어차피 박스권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팔 거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는 게 맞죠. 네, 전 이건 되게 놀랬는데 여러분들 그 RWA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리얼 월드 에셋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자산 토큰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우리가 거래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ETF 같은 걸로 거래하곤 하는데 이게 ETF를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하듯이 코인으로 토큰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비중이 지금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미 국채 시장 점유율의 전체 점유율의 무려 33%라고 합니다. 여기 뭐 은행이랑 엄청 큰데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33%. 이 정도면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들이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RWA는 나중에 향후에 다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RWA가 이슈화가 되면은 RWA 섹터의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블랙록에서는 계속해서 RW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표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산 토큰화 이야기가 뭐 미디어에서 막 떠들면 그때마다 뭐 RWA 섹터의 코인들이 오를 수 있으니까 아주 좀 소액으로는 투자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큰 수익은 비트코인으로 얻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변수가 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계열 섹터나 뭐 게임 쪽 섹터 아니면은 RWA 섹터 저는 올해 이렇게 세 개의 섹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요쪽의 섹터들은 그냥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해두면 나중에 혹시나 이슈가 바람이 불면은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밈코인 쪽도 계속 인기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밈은 뭘 사야 될지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밈코인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투자하지 않고 있으니까 밈코인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리스크가 크니까 잘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코인베이스에서 이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서 낸 보고서인데 이더리움이 수개월 내에는 상승할 수 있다. 이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개월 내. 수개월이면은 뭐 한 1개월에서 9개월까지잖아요. 그럼 내년 2월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상승하겠죠. 네, 그때까지는. 네, 저도 좀 이더리움은 뭐 짧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래 뭐 저 이더리움 한 개도 팔지 않았어요. 네, 물려 있어서 팔지도 못합니다. 하여튼 뭐 계속 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빠지면은 네, 조금 더 사볼 생각이에요. 이더리움 요즘에 힘이 없어서 좀 투자할 때 좀 지쳐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더리움은 늘 그럴 때가 기회였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또 지나고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둔화됐다. 상승세도 아니에요. 하락하다가 네, 조금 덜 빠지고 있다. 요런 느낌인 거죠. 네, 오늘은 물론 약간 반등하긴 했습니다. 2800대였는데 지금 아까 3100대까지 올라갔으니까 10% 이상 상승한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은 그래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루가 채 안 됐는데 한 6% 정도 올랐죠. 네, 어저께 저점부터 보면은 이틀 동안 한 9% 정도 올랐죠. 이더리움이 최근 흐름을 봐서는 원래 이더리움이 오를 때 되게 잘 오르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좀 힘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좀 응원하는 의미로 한 요쯤 빠지면은 네,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해볼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죠. 주기영 대표가 요새 좀 멘트를 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실현 시가총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 MVRV 같은 거죠. MVRV가 지금 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지속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2년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2년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한 내년 4월쯤이면은 상승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까지 오를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기영 대표의 의견으로는 내년 4월까지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거죠. 네, 1년. 저도 한 이쯤에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건 좀 다 팔 생각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좀 대부분 가져가더라도 이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MVRV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이렇게 MVRV Z 스코어 이렇게 치시면 이 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신뢰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지난 사이클에서 보면은 이게 삐죽삐죽 솟은 데들 보이시죠? 네, 이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지만 요거를 보시면 한 여기 빨간 선까지는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점차 조금씩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여기까지 정도 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2밖에 안 되잖아요. 6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가격보다 상승 여력은 훨씬 많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좀 하락을 했죠. 이게 MV, RV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죠. 시장에서 실제 가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RV는 리얼라이즈드 밸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샀냐, 뭐 일종의 평균 가격이라고 할까요? 매수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에 샀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뭐 9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MVRV가 한 3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요게 시장의 평균 참여자들이 요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가장 정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한 6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요 정도 되면 한 3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한 2 정도 되니까 아직은 올라갈 여지가 좀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MVRV G스코어 앞으로도 좀 찾아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